그릇에 물을 많이 담으려면 어떻게 천천히 넘치지 않게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컵, 그릇 자체를 키우는데 더 집중해야죠.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는데요. 잠시 중국에 출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주말에 귀국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중국에 가 있는 동안 영상도 찍고 편집해가지고 올리려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정도는 영상을 올릴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시간이 나질 않아가지고 노트북은 가지고 갔는데요. 도저히 그런 짬이 안 나네요. 그래서 출장을 다니시면서도 올리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월요일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해서 오늘은 이 주제로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사업가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면 소용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원래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었고요. 인큐베이팅, 저와 비슷한 인큐베이팅 사업도 같이 하시는 분이신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치킨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역할은 투자와 홈페이지와 운영 관리를 담당을 했고요. 투자를 받으시는 분은 원래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매장을 운영을 위한 레시피라든지 메뉴 개발 이런 걸 담당하시는 분이었는데, 투자와 경영을 담당하신 분은 투자 금액과 투자의 정도가 50%를 훨씬 초과하는 투자를 하시는 상황이었고요. 투자를 받으시는 분은 자기가 메뉴 개발은 했지만 대부분의 비용 투자는 전혀 없는 상태로 같이 동업을 하시는 입장이었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은 이제 헤어진 상태더라고요.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계약서상에 이런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투자회사가 투자금을 넣는 대신에, 투자를 담당하는 대신에 이 개인 치킨집은 동정업을, 제가 이 브랜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고구마 치킨이라고 할게요. 고구마 치킨을 보고 투자를 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로 했는데, 이 고구마 치킨이 잘 됐을 때 이분이 나와가지고 제2의 고구마 치킨을 개업을 하게 되면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투자금이 경쟁을 위한 투자로 또 빠지기 때문에 이 분은 동종 브랜드를 오픈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었고, 그 계약에 대한 위약벌로 3천만 원이 위약벌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선 동업을 했을 때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동업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사업이 성공 확률이 50%가 안 되죠. 보통은 한 20% 정도를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가맹점이 150개점 정도 오픈을 하는 성공을 했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서 한 2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투자하는 회사 대표를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의 이야기는 역시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어도 그 사람의 그릇이 그것밖에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투자를 받았던 그 치킨 매장 같은 경우는 부부가 운영하는 치킨집이었는데요. 매장은 한 8평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매장이었습니다. 동업을 하고 수익금을 분배를 할 때 수익금을 투자자가 법인회사로 받아서 로열티 형식으로 매장의 사장한테 로열티를 보내주는 형식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매장 같은 경우는 한 개점을 오픈을 할 때마다 로열티를 받아가는데, 지금까지 총 들어간 순수한 로열티만 8,500에서 9,0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1억 정도. 월로 치면은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로열티가 이 사람한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대박인 거거든요. 왜냐면 이분은 그냥 치킨집만 운영한 것 뿐인데 그 비용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가맹점이 생김으로 해서 메뉴를 개발하고 그런 걸 담당하기 때문에. 근데 메뉴 개발이라든지 레시피 개발 이런 것들은 뭐 프랜차이즈를 하건 안 하건 개인 매장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해야 할 일을 계속 하게 되면 그 로열티가 들어오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박나는 형태인데 8,500 정도의 로열티를 받다가 지금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매장이 아까 이야기했던 위약벌, 그러니까 또 다른 제2의 브랜드, 그와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은 경쟁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잘 사겠다는 생각으로 또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주머니를 차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계약은 이제 파기가 되었고, 지금은 내용 증명이 넘어가서 위약벌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이제 청구한 상태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이분의 성향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왜 사람은 물을 어떻게 담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자그마하게 개인 매장으로 치킨집을 운영을 하다가 이분의 투자를 받고 사업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갑자기 본사로 전화가 오더래요.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냐면 이 치킨 매장을 운영하셨던 사장님의 아내분, 이거 사모님이죠. 이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로열티 지급을 중지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사모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로열티 지급을 왜 중지를 해달라고 하지? 사모님이 잠깐 만나자고 해서 만났대요. 만났더니 그 사모님이 진짜 울분을 토하면서 정말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하소연을 하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실제로 이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 사모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매장의 주인, 임대차 계약 주인, 사업자 등록증의 주인도 다 사모님인데 이 남편분이 실제로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니고 누구냐면은 등산에서 만난 남자친구였대요. 두 분 다 40대 중반이었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모님한테 얹혀서 사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매장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도란도란 부부처럼 잘 사시는 관계인데, 이 여성분이 이제 사업을 키우려고 하니까 좀 겁이 났더랬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명의를, 계약자의 명의를 남편 되실 분, 지금 남편은 법적인 남편은 아니시죠. 하지만 그분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분이 도망을 가신 거예요. 이분이 그 계약서만 들고 도망을 가셔가지고 이 매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로열티를 받으면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로열티를 나누시겠죠. 아무래도 뭐 부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은 잠수를 타셨고 그게 너무 억울해서 이제 계약을 한 이 매장 회사 법인 회사에 전화를 해서 로열티 지급을 정지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어찌되었건 이거는 계약 관계의 부분이고 계약자는 또 그 남편분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지급 정지에 대한 소장을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사정은 먼저 설명을 하고 어떻게 보면 내용만 들었을 때는 이 남편은 이 아내에게 사기를 친 거죠. 아내 되실 분한테 사기를 친 거죠.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간 거니까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이 사장님도 이 아내분을 원래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는 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급 정지 요청을 해라, 정식으로. 그러면 지급을 정지를 하고 만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중간에 이분의 그릇의 크기가 바로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이분은 그냥 작고 소소하게 도란도란 치킨집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이 사업이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브랜드가 확장이 되면서 이 치킨 브랜드가 커지면서 로열티를 받잖아요. 거의 평균 한 500만 원 정도가 매월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버는 것과는 완전 별개로 500만 원 정도를 매월 그냥 공돈으로 받으신 거죠. 로열티 계약을 잘 맺어가지고 그렇게 되신 건데 3개월인가 4개월쯤 지나가지고 만나셨대요. 이 대표와 점주가 이 사장님이 만났는데 이분이 벤츠를 끌고 오셨대요. 벤츠 GLC를 타고 온 거예요. 거기에 그 트렁크에는 골프 가방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 대표께서 이제 차를 보고 약간의 우려의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도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프랜차이즈라는 게 끝까지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벌써 이렇게 벤츠를 뽑으시고 뭐 GLC 이 브랜드는 벤츠 중에서는 좀 저렴하죠. 아무래도 이제 벤츠에 대한 할부로 아마 하고 계실 텐데 프랜차이즈라는 게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물론 로열티는 한 8,500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뭐 차값보다 훨씬 넘게 로열티는 갔지만 당시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됐을 때는 얼마나 로열티를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8,500의 대부분을 그 차값으로 써버린 거죠. 그 로열티에. 그래서 우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뭐 지르고 보는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대표께서도 이분의 그릇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새로운 기회가 왔는데도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더 큰 사업을 도모하거나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하거나 사업에 재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그릇을 키워나가는 일을 하지 못하고 바로 집도 없는 분인데 바로 벤츠를 뽑으시는 뭐 그런 그 과감함을 보이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봤더니 요즘은 이분이 그 뒤로 몇 번이나 핸드폰 번호가 바뀌셨대요. 뭐 두 번, 세 번 핸드폰 번호 바뀌시면서 약간 도피하는 중. 왜냐면 그 치킨집도 어차피 그 아내분에게 사기를 쳐서 지금 날라가 버렸죠. 헤어져 버렸죠. 자기가 로열티로 받은 돈이 한 8,500 정도 됐지만 지금쯤이면 벤츠 할부금으로 지금 다 나갔을 거고 남은 돈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몰래 런칭한 치킨집 있잖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새로 오픈한 치킨집은 3개월 만에 또 문을 닫았대요. 치킨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었던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계속 도피 중인 건지 시도를 해도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은 정말 좋은 기회가 와서 물을 담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 물을 더 많이 담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하고 그냥 담은 물만 쓸 생각밖에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물을 어떻게 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담기 위해서 그릇을 키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